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 근현대의 사회변동 함께합니다. 자, 근현대, 저희가 근현대 들어오면서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경제 부분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조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현대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나마 가장 최근이니까. 근데 사건들이 너무 많고요. 경제적인 변화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정치적인 변화랑 경제적인 변화를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게 근현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도 근현대의 사회 변동, 지금까지 공부했던 정치 변화, 경제 변화와 연결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다양한 사상적인 변화를 살펴볼 건데요. 사회적으로 근현대에는 큰 사건들이 있었죠. 이 사건들과 함께 사회적인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번 시간에 현대 사회까지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평등사회가 되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된 것은 언제? 갑오개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분제를 폐지해달라 요구, 즉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요구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천주교의 등장입니다. 자, 천주교와 동학은 여러분 어느 시기에 등장했죠? 19세기 세도정치. 그때 천주교와 동학이 등장하면서 먼저 천주교에서는 무슨 의식? 말 그대로 평등의식이 확산됐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선에 무엇을 부정하기도 했냐? 써주세요. 신분 질서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탄압을 받았고 동학에서도 같은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인내천. 인내천의 뜻,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천주교와 동학이 탄압을 받았던 이유가 평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은 개신교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개신교는요, 이제 애국 계몽운동 사업을 이어가던 종교 단체인데요. 사실 개신교가 등장한 건 우리가 강화도 조약 이후라고 연결할 수 있는데, 자, 이때 교육과 의료 사업도 실시를 했고요. 개신교는 남녀 평등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1번, 2번, 3번은 여러분 종교에서 평등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 본격적으로 신분제 폐지 요구는 1884년 갑신정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폐지하자 했냐? 양반, 문벌을 폐지하자 했고, 또 하나의 문장,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자는 얘기가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신분제 폐지 요구입니다.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하지만 갑신정변은 여러분 실패했죠. 근데 처음으로 신분제를 폐지하자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했고요. 이러한 갑신정변의 요구는 동학으로 이어집니다. 동학 농민운동. 자, 동학 농민운동 때 패정개혁안 12개조가 발표됐는데 여기에 나왔던 것, 탐관오리를 처벌하자 했고요. 백정이 쓰는 페랭이 갓을 없애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탐관오리 처벌. 그리고 문벌 신분제 폐지. 그러니까 백정이 쓰는 페랭이 갓을 없애달라, 천인의 대우를 개선해라. 이 두 가지가 신분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평등사상이고요. 자, 이러한 평등사상을 강조했던 패정개혁안은 집강소에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강소에서는 노비문서와 토지 문서를 소각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갑신정변의 요구 사항은 어디에도 나타났다. 여기 동학 농민운동 때도 반영이 됐고요. 결국에 이것은 언제 폐지가 되었다? 바로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의 개혁 내용은 몇 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갑오개혁하면 여러분 정치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사회적인 것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반상과 귀천을 초월한 평등주의적 사회 질서 수립입니다. 평등주의적 사회 질서를 수립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드디어 갑오개혁 때 무엇이 폐지되었다?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문벌을 가리지 않고 고른 인재 등용, 이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는 건 무엇과 무엇의 요구를 반영했다?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운동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동학 농민운동 요구 반영.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됐고요. 자, 두 번째는 기술직, 중인의 관직 등용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신분제 폐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디귿에 적혀 있는데요. 누구에 대한 대우? 여성의 대우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차별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여성의 대우가 향상이 됐고요. 또 여기에서 혼인풍습도 개선. 그리고 옛날에 낡은 제도들 악습을 철폐하게 됐는데, 자, 이러한 갑오개혁은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냐? 홍범 14조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의 주장은 이렇게 홍범 14조에 반포가 돼 있고, 그래서 갑오개혁을 근대 국가 수립 노력이라고 하지 않고 근대 국가 수립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신분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조선사회가 어떻게 되었다? 조선사회의 근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화가 수립되었다는 건 옆에 문장에도 써 있어요. 양반 중심 사회가 어떻게 되었다? 해체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양반들이 주도하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란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한계점은 이러한 신분제는 폐지가 됐지만 전통적인 신분제, 양반제와 노비제는 점진적이고 계량적인 개혁에밖에 못 미쳤다는 얘기죠. 점진적인 개혁으로 추진. 그러니까 신분제는 폐지됐지만 이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갑오개혁 자체가 너무나 성급한 개혁이었고 또 일본의 간섭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도 있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 평등사회는 확립됐는데 언제?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독립협회로 넘어가서 살펴볼 건데요. 홍범 14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지난번에 보셨는데 14조에 써 있습니다. 인물을 쓰는데 문벌에 구애받지 말고 선비를 두루 구하여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이게 바로 문벌 폐지, 신분제 폐지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갑신정변, 동학 농민운동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갈게요. 여러분, 독립협회, 지식인 단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많은 지식을 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의 노력, 민권운동, 민권사상 이렇게 구분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민권운동은 인권 확대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천부 인권사상을 중심으로 무엇을 강조했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강조했습니다. 즉, 양반들의 횡포로부터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정권을 실행하고자 했는데 여러분 참정권이 뭐죠? 정치 참여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의회 설립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독립협회는 여러분 근대적 입헌 정치를 주장했었죠. 관민공동회에서도 그 내용 살펴봤는데 그래서 의회 설립 운동을 하다 보니 중추원을 개편하자 했고요. 또 하나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의회 설립 운동은 헌의 6조라는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의회 정치를 주장했다. 이 내용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민권 사상이 확대가 됩니다. 민권 사상은 여러분 쉽게 갈게요. 백성이 무엇이다? 주인이다. 왜? 국민 주권하고 같은 뜻입니다. 백성이 주인이다. 그래서 평등사회 출현으로 인해서 천민 출신이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민 출신 연설자,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도 했고요. 만민공동회에서는 시전상인이 회장으로 선출되는 일도 많아졌는데 즉 민권사상이 확대됐다는 건 그만큼 무슨 의식이 확대되었다? 평등의식이 확산되었다라는 뜻이고요. 독립협회는 이겁니다. 민권운동,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의식을 심어줬다.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립협회의 3대 사상,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이러한 노력이 독립협회의 노력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연결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등사회와 백성들의 민권운동 모습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독립운동의 변화 모습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운동. 자, 우리의 독립운동은 여러분 국내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은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 대표적인 지역은 어디? 만주입니다. 근데 만주는 원래 19세기 중엽에는 민족의 이주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만주와 연해주, 간도 등지로 이주를 했는데 결국에 이 만주에서는 독립운동을 2차례 하게 됩니다. 바로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봉오동 전투,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청산리 대첩인데요. 그 이후에는 독립전쟁을 했던 곳, 요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독립전쟁 전개, 그래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자, 두 번째 연해주는요. 블라디보스토크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한민회라는 단체가 설치가 됐었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개였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또 대한광복군 정부도 있었다는 거. 대표적으로 만주와 연해주는 독립운동의 장소였습니다. 1920년대, 30년대까지.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우리의 독립운동 단체들,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단체 3개만 밑줄 그어볼게요. 신민회, 한인협성회, 공립협회 등이 있었고요. 안창호의 흥사단도 조직되어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개만 쓸게요. 신민회와 흥사단. 그리고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구미위원부를 이곳에 설치하기도 했었죠. 구미위원부 설치. 자, 그리고 일본. 일본에서는 독립운동 했냐?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 기억하셔야죠. 28 독립선언.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여기에서 28 독립선언을 외쳤잖아요. 그리고 이게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 민족이 외국으로 가면서 만주와 연해주에 정착하면서 또 미국, 하와이에 정착하면서 이러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다는 것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는 어땠냐? 사회주의 운동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회주의란 뭐다? 평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사회주의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언제?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 유입. 누구를 통해서? 사회주의는 학생과 지식인이죠. 그런데 이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가 무엇을 강조하는 형태였냐, 여러분? 평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등을 강조하는 다양한 운동이 전개가 됐는데, 자, 이 운동은 처음에는 무조건 일본과 우리 또는 개개인의 평등을 강조했지만 1930년대 이후에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항일운동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랑 일본이랑 평등해야 돼. 이 사상까지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신간회.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졌고요. 서로 다른 두 계열이 합쳐진 단체입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사상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지금 들어온 이 사회주의. 그런데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에다가 적어볼게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에다가 누가 합친 거냐? 사회주의 계열이 합친 겁니다. 더하기. 근데 민족주의는 왜 또 비타협적일까? 민족주의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일본의 자치론을 허용하자는 이광수, 최린과 같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절대 안 된다. 그런 건 인정할 수 없다는 민족주의자들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오로지 우리 민족이 중요하다. 일제의 자치론을 허용할 수 없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계열과 힘을 합쳐서 협동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할 거면, 독립운동을 할 거면 같이 하자. 그래서 신간회는요, 처음으로 서로 다른 세력이 힘을 합한 민족 유일당 운동이었고요. 여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전국에 무엇을 설치했냐? 지회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죠. 전국에 지회 설치. 그래서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을 지원했고요. 세 번째, 무엇을 도와줬냐? 우리 배웠던 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여성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근우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근우회 활동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간회는 서로 다른 두 세력이 합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나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셨던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 가장 큰 독립운동 단체라는 것, 그리고 1907년에 배우셨던 애국개몽운동 단체에서 신민회와 다르다는 것, 이 내용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주의와 신간회를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운동이 전개됐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운동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첫 번째, 농민운동은 소작쟁이. 쓰고만 갈게요. 그 다음에 노동운동은 노동쟁이죠. 그래서 소작쟁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1920년 전반기에 고율의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의 이동을 반대하는 시기였는데 결국에 이 소작쟁이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인하해 달라?
소장료 인하 요구였습니다. 지주와 소장농의 대립. 두 번째, 노동운동은 자유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일어났던 건데요. 자, 당시에 1920년대 후반에는 영흥노동자 총파업, 원산노동자 총파업 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노동자들의 투쟁 같은 경우는 노동환경을 무엇해달라? 개선해달라. 이러한 요구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결국에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둘 다 일본인과 맞서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밑에 문장으로 하나 적어주시면 이건 전부 다 1920년대였는데요. 1930년대 이후에는 항일운동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항일운동으로 변모했다. 성격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셨던 노동운동, 농민운동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또 여성운동과 학생운동도 있었습니다. 여성운동은 1920년대에 전통적인 인습을 타파하자는 움직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말 그대로 무엇을 보호해달라?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였죠. 그래서 당시에 만들어졌던 여성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근우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교재에는 없습니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학생운동은 우리 배웠습니다. 두 개 있었어요. 이름만 적고 갈게요. 3.1운동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것. 60만세 운동. 순종의 장래일에 맞추어서 일어났던 운동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것은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역시 3.1운동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이 학생들의 운동 같은 경우는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는 그리고 우리말과 우리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모두 다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역사의 교육, 교내 조선어 사용 등을 요구하였다까지 정리하시고요. 형평운동은 여러분 교재에 없습니다.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형평운동은 무엇에 대한 차별을 없애달라는 요구였냐? 백정에 대한 차별 요구였습니다. 백정에 대한 차별 X. 그래서 이 형평운동은 여러분 이런 포스터가 하나 나와요. 형평. 백정을 차별하지 말라. 역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운동들 외에도 소년운동이란 것도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때 어린이날을 만들게 되는데요. 어린이들도 차별하지 말자. 이러한 노력이었고요. 모두 다 무엇의 영향을 받았다?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옵니다. 현대사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전개가 됐냐? 복지사회를 표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나친 경제 위주 정책을 추진했어요.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 위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각종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점? 첫 번째, 도농 격차. 도시는 인구가 밀집했는데 농촌의 경제 환경은 파탄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 환경 오염, 또 여러 가지 도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 실시.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우리 4대 보험, 뭐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보호제도라든지 고용자들에 관련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제도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건설.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주는 집이죠. 그래서 비용을 많이 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문제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고요. 자, 이 밖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앞에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경제성장 위주에서 나타난 문제점. 첫 번째는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됐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대표적으로 환경 오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쓰레기 문제, 공해, 또 소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환경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또 농촌 경제가 피폐해졌다. 왜냐하면 여러분 도농 격차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1960년대부터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이촌양도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탈했어. 그러다 보니 농촌 경제가 파탄나니까 이때 1970년대죠.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이 새마을 운동의 전개, 일단 몇 년?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은 여러분 이렇게 문장 정리합니다. 농촌의 무엇을 개선한다? 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지붕도 주황색, 파랑색, 알록달록하게 칠해줬고요. 근면, 자조, 협동 이 세 가지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어촌의 환경도 개선이 됐고요. 농민들의 무엇에도 기여했냐?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산업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뭐 환경 문제와 농촌 경제의 피폐 외에도 밑줄만 그을게요. 가족제도의 붕괴. 기존에 대가족 중심이었는데 핵가족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됐고요. 또 지나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노동자 문제. 1970년대에 배웠던 우리가 전태일 분신 사건 그 얘기 나오고요. 또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실업자 문제, 실직한 사람들 이러한 문제들이 등장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이 있는데요. 이것과 함께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졌고요. 이러한 노력이 다양한 사회 변화로 일어나고 있다. 현재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습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근현대의 사회 변동을 살펴봤는데요. 뭐 현대사회의 모습은 이런 게 있지. 지금 현재 이렇지?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보셨던 거 신분제 폐지와 민권운동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다양한 운동들 내용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여러분 근현대의 문화와 흐름을 이어갑니다. 이제 문화 파트 들어가는데요. 문화 파트에서는 근현대의 사회적인 시설 또는 문화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작품이나 이런 것보다 건물의 이름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요 정도만 기억하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 교재 먼저 읽고요. 저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